다음은 백신과 관련된 얘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뭐 경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 상황 보겠습니다. 지자체들 백신 맞으면 건강검진권 그리고 축구 티켓 드려요. 맞으세요. 대구는 수십만 원권 경품으로 접종을 독려한다. 안양, 전남, 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해준다. 정부 차원 인센티브도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 가족 모임 이런 거 좀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건강검진권, 축구 티켓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해외에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먼저 홍콩입니다. 1등 뽑아서 아파트 줍니다. 우리나라 돈 15억짜리 아파트를 백신 접종하신 분 대상으로 경품 추천한답니다. 홍콩은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요거 괜찮은 상품이라고 좀 알려주고 있어요. 태국입니다. 치앙마이 매주 주민 추첨하는데 소 한 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 태국 물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농사 질 때. 소를 준답니다. 경품으로요. 미국 오하이오 복권 추첨.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정도의 복권이 된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김종혁 교수님. 네. 이게 백신에 대한 약간 불신,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SNS를 보게 되면 예.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글을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서 별 문제 없던데요? 라는 말이 많이 올라오는데 초반에는 접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우려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조금씩 맞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주변이 이제 별 문제가 없게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서 마중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맞는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예. 그 경험들이 계속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류가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니라고 하는 그 불안감 자체, 공포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 정도의 비용으로 홍콩같이 15억을 정도 들이는 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마중물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빨리 접종을 해서 뭐 집단 면역이 되든 안 돼도 상관없이 적어도 국민의 70% 정도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저는 저 정도의 뭐 마중물은 국가가 아니 지자체가 또 반대로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접종률이 낮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할 걸요. 그래서 좀 지자체도 나서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하지만 저게 이제 사양성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마중물 정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저런 걸 통해서 좀 빨리 맞아서 두려움, 공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이니까요. 만약에 접종률이 한 40%, 50% 되면 그때는 경품이 사라집니까, 그럼? 그때도 준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지자체 자체에서 그거 갖다가 중단하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맞으셨으니까 굳이 뭐 인센티브를 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각 나라가 이런 게 참 많이 보입니다. 아까 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소를 한 마리 준다 뽑아서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다음은요.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 같아요. 보겠습니다. 변협과 로톡 갈등 2라운드다. 결국 헌재로 간다. 변협은 뭐 변호사협회인데 알겠는데 로톡은요. 변호사 홍보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 변협 3만 회원에게 이 로톡 자진 탈퇴를 요구했다. 누구나 베테랑인 것처럼 광고한다.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다 로톡은 법률 소비자 위한 혁신인데 이걸 짓밟는다. 제2의 타다 사태 아닙니까? 이렇게 반발하면서 헌재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간 겁니다. 손환 변호사,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네. 지금 우선 제가 변호사고 또 전직 변협 임원이기 예. 때문에 약간의 제가 뭐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예. 그 로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분야별로 변호사를 검색하면 변호사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자기의 경력이 어떤지 뭐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좀 편리하긴 하겠네요. 그걸 그렇죠.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고요. 그러면 저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를 보면 실제 변호사들에게 광고 비용, 그러니까 본인이 광고비를 내면 이제 상단에 그 변호사들을 소개해주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광고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서 이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부담은 변호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왠지 경쟁도 좀 벌어지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그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예. 예를 들면 스스로의 이름값으로 사건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로펌들이나 전관 변호사 같은 분들은 저런 광고비를 사실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본인의 이름값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실 대략 한 3,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저희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그분들은 결국은 조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종속돼서 플랫폼에 의해서 유치되는 고객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변협은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모든 플랫폼 서비스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야놀자라든가 이런 여러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부담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 자신들의 점유율을 높이고 나서는 굉장히 비싼 요금이나 비싼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최근에도 제 주변의 변호사들을 보더라도 이 로톡이나 네이버 블로그 광고 이런 데 돈을 너무 쓰느라고 또 저가로 수임을 해와다 보다 보니까 예. 저가로 너무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정작 일은 월급도 얼마 주지 않는 실무수수 변호사님들이나 전연차 변호사가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진 탈퇴 요구하면서 뭐 징계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로톡이 문제 삼아서 헌재로 이제 가져간 거예요. 네. 김종혁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 제2의 타다 사태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은 뭐냐면 대한변협의 독점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부의 변화가 없이 예를 들면 시장 환경 변화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독점적 구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라이더나 소매업자들 같은 경우가 많이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예. 전 핵심은 대한변협 스스로가 자구책을 내세워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지금 저런 로톡 같은 흐름 자체를 갖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한변협이 먼저 자기의 독점 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밝히고 난 다음에 로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저 갈등은 계속적으로 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요, 그 편리함을 주장하는 쪽 그리고 아니면 이게 품질 수준을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주장하는 쪽 이런 게 항상 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MBN은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주관합니다. 오후 5시 45분에 방송되는데요. 토론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침 MBN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